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학내 이슈를 진단하고 분석하는 학내 최초 자단 프로그램 시사연구소입니다. 지난 8월 8일이었죠. 수도권 일대 유례 없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폭우로 우리 학교 역시 상당한 피해를 입었는데요. 인문대와 사범대 그리고 공대 등 단과대를 가리지 않고 이 건물에 토사가 밀려들었고 버들골 풍산마당에 위치한 버스 정류장은 파괴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복구 작업이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겨울 계절 학기를 맞이하게 된 만큼 이 폭설에 의한 추가 피해도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연구소 일부에서는 폭우 당시 피해 상황을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기존의 시설 관리 그리고 학생 대피 안내의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부에서는 겨울 계절학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폭설 관련 피해 가능성과 그 예방책 및 대응책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안소민 기자와 함께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저희 시사연구소에서 특별히 모신 전문가 한 분과 진행한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안소민 기자와 자세한 일부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SUB 안소민 기자입니다. 이 폭우가 발생한 지 이제 3달이 넘어가는 시점인데 당시 피해 상황을 간략히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지난 8월 8일 발생한 폭우로 관악산에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흘러나온 토사가 풍산마당을 비롯해 정문 앞 순환도로까지 캠퍼스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단과대 건물들도 피해를 입었는데요. 공과대학 건물인 301동과 302동을 비롯해 인문대와 사범대 건물 대부분에 토사가 밀려들어 수업 진행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안소민 기자가 사범대인 만큼 그 피해를 여실히 실감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범대뿐만 아니라 이 인문대와 공과대학 건물도 피해를 입었는데 각 단과대 건물별 구체적인 피해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네, 당시 캠퍼스 구역별 폭우 피해 상황을 지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건물은 녹색으로, 정전 피해를 입은 건물은 자주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먼저 인문대학 부근입니다. 1, 2, 3, 5, 6, 7, 8 그리고 109동 건물이 침수 피해를 입었고 1, 2, 3, 4, 5, 6, 7, 8, 14 그리고 109동 건물이 정전 피해를 겪었습니다. 다음은 사범대학입니다. 9동, 10동, 10-1동, 11동, 12동, 111동이 침수 피해를 입었으며 9동, 10동, 10-1동, 11동, 12동, 13동, 111동 사범대 건물이 대부분이 정전 피해를 겪었습니다. 일명 윗공대 부근과 약학대학 부근은 39동, 301동이 침수되었고 20동과 143동이 정전되었습니다. 네, 자연과학대학, 미술대학, 행정관 부근, 문화가 부근, 경영대학 부근, 주차 건물의 피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과대를 가리지 않고 침수와 정전이 주된 피해였군요. 이제 폭우 직후에 학생 보금사단도 모집해서 복구 작업을 했었잖아요. 사담이지만 저도 참여한 바 있고요. 이제 그럼 복구 작업은 거의 완료가 된 건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해 학내시설관리국 캠퍼스관리과와 시설지원과에 문의해 보았는데요. 시설관리국은 캠퍼스 내 호우피해 복구 공사는 10월 중 대부분 완료됐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사동 인문대 지하층 복구 공사, 버들골 주변 5개 복구 공사, 301동 후면 사면유실 복구 공사가 있습니다. 우선 사동 지하층 복구 공사는 11월 중 완료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버들골 5개 복구 공사는 12월 중 완료 예정으로 아직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301동 후면 사면유실 복구 공사의 경우에는 관악구청에서 복구 공사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는데요. 관내 사면유실 피해 지점 복구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복구 완료 시점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건물을 제외하고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풍선마당은 복구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거고요. 11월이 현재까지도 공사가 이어지는 것을 보면 이 풍선마당 쪽 피해가 특히 생각보다 이 규모가 컸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이 학교 측도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이러한 피해를 대비한 이 기존의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졌던 겁니까? 안타깝지만 우선 기존의 관리의 경우 완벽히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먼저 건물 시설 관리로 보면 저희 보도국 취재 결과 폭우 이전인 지난 7월에 이미 관정 도서관에서 누수가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건물 외 도로 관리 상황도 좋지 못했습니다. 캠퍼스 곳곳에 맨홀이 들뜨고 무너진 채 그대로 방치된 계단도 적지 않게 발견됐고요. 멀쩡해 보이는 계단도 이음새 부분이 허술해 밟았을 때 꺼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관리가 철저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나요?
일부 건물을 제외하고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풍선마당은 복구가 진행 중이라는 거고요. 11월인 현재까지도 공사가 이어지는 것을 보면 이 풍선마당 쪽 피해가 특히 생각보다 규모가 컸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학교 측도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이러한 피해를 대비한 기존의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졌던 겁니까? 안타깝지만 우선 기존의 관리의 경우 완벽히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먼저 건물 시설 관리로 보면 저희 보도국 취재 결과 폭우 발생 이전인 지난 7월에 이미 관정 도서관에서 누수가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건물 외 도로 관리 상황도 좋지 못했습니다. 캠퍼스 곳곳에서 맨홀이 들뜨고 무너진 채 그대로 방치된 계단도 적지 않게 발견됐고요. 멀쩡해 보이는 계단도 이음새 부분이 허술해 밟았을 때 꺼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관리가 철저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나요? 정기적인 점검은 꾸준히 이뤄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기 점검만으로 충분한 관리가 이뤄지기는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예산 부족 문제가 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시설관리과에 직접 문의해봤습니다. 전기나 냉난방, 방수 관련한 문제는 현재 예산으로는 선제 조치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선제 조치를 위해서는 현재 예산의 2배 이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인력도 많이 부족했는데요. 현재 시설관리팀 2분이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네, 예산 부족 문제와 인력 부족 문제였다면 이 시설관리과에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전 관리 상황을 점검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폭우 당시 학생들 역시 안전에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 같은데 학교 측에서 대피 요령에 관한 지침이 제대로 이루어졌나요? 네, 사실상 그 점이 이번 사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피 요령에 관한 안내가 미비했는데요. 대피하라는 내용의 문자만 받았지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는 전혀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시설 관리뿐만 아니라 재난 대응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폭우 전 시설 관리 현황과 폭우 당시 피해 상황 점검해 봤습니다. 안소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소민 기자와 일부 폭우 당시 피해 상황과 복구 현황 그리고 기존의 대비책 점검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2부에서 폭설 대비 방송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사연구소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겨울 계절학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폭설 관련 피해 가능성과 예방책 및 대응책 점검을 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 8월에 있었던 폭우가 유사일에 관측된 적 없는 최악의 폭우였던 만큼 유례가 없는 폭설의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일례로 지난 2010년 1월 4일 서울에 25.8cm의 기록적인 폭설이 오면서 1937년 관측 이래 최악의 폭설로 기록된 바 있는데요. 이에 버금가거나 뛰어넘는 폭설이 올겨울 찾아온다면 우리 학교의 경우 이 캠퍼스가 산지이고 경사가 심한 만큼 이 폭설에 취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점검과 대응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2부 역시 안소민 기자와 함께 대담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폭설로 인한 역대 피해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요? 네, 학내시설관리국 캠퍼스관리과와 시설지원과에 문의해봤는데요. 우리 학교의 경우 폭설로 인한 대규모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받았습니다. 다만 관악산에 지리한 지리적 여건상 일시적인 교통장애 정도의 피해는 매년 있었습니다. 특히 윗공대라고 불리는 신공학관 부근에 교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최근 10년간 서울의 경우 대설특보에 해당하는 신적설 20cm 이상을 기록한 적이 없었고 대설주의보에 해당하는 5cm 이상이 내린 적은 연평균 1.3회로 폭설의 빈도 및 강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폭우 역시 유사일의 최악의 폭우였던 만큼 올겨울 폭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 10년간 발생한 폭설이 없었던 만큼 아직까지는 큰 피해가 없었다라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만 교통장애 피해를 언급해 주셨는데 이 학교 측에서는 이와 같은 피해를 대비해서 충분한 예방책을 마련해 놓고 있나요? 고립 위험은 없는 건가요? 네, 취재 결과 폭설 시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주요 도로와 국지도로 제설 작업을 밤낮 구분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대설 대비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학내 교통에 일시적으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보행에는 지장이 크게 없으므로 고립의 위험은 없다고 사료된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고립 시 건물 밖에 적색으로 고립 표식을 하고 119에 구조 요청을 해야 된다는 지침을 안내받았습니다.
네, 고립 위협을 크게 보고 있지는 않다라는 얘기군요. 그렇다면 그 이외에 폭설 대비책은 어떤 것이 마련되어 있나요? 네, 현재 시설관리국에서는 제설 취약 구간을 중심으로 학내 40여 곳에 제설함을 배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신축 건물 주변 위험 요인을 제거하며 교육 시설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휴일과 야간의 경우에는 강설 예보와 대설 특보가 발령하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제설함과 안전 점검이 대비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안소민 기자, 제설 취약 구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학내에서 학우들이 자주 다니는 곳이 제설 취약 구간일 경우엔 좀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네, 그래서 보도국에서 폭설시 위험 구간에 대한 학우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300일 올라가는 구간이랑 내려가는 구간이 가장 위험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한번 눈이 조금 왔을 때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 눈이 많이 오면은 버스가 못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간이 폭설 때 가장 위험할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특히 관정도서관에서 셔틀버스를 타기 위해 내려가는 구간이나 이 버들골에서 자연 방향으로 내려가는 구간 같은 경우엔 계단도 많고 경사도 가파른데 이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던 건가요? 네,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만 눈이 많이 쌓인 경사면 주변과 맨홀이나 공사장 등 위험 구간에 접근하지 않는 것이나 학교 건물 현관 입구 또는 계단에서 난간을 잡고 이동한다는 등의 간략한 지침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사가 심한 구간일 경우 폭설 시 안전이 우려되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지침이 좀 미흡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안소민 기자가 관악소방서에 한 번 더 팩트 체크를 하셨다고요? 네, 학교 차원에서 제시한 매뉴얼에 미흡한 점이 없는지 관악소방서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에 문의해 한 번 더 체크해 보았습니다. 폭설시 캠퍼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 유형과 이에 대응하는 대응책을 제시했습니다. 네, 교내 시설관리국에서 제시한 내용 이외에도 분명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들이 덜어 있을 것 같은데 관악소방서에서 추가로 언급한 이 폭설 시 우려되는 점들이 있었나요? 네, 우리 학교는 개방적인 장소인 만큼 이동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상주하는 사람들, 등산객 등 통행하는 일반인이 많습니다. 눈이 내린 후에 미끄럼 사고와 낙상 사고가 우려된다고 합니다. 특히 블랙아이스를 지적했는데요. 블랙아이스는 기온이 갑작스레 내려갈 경우 녹았던 눈이 다시 얇은 빙판으로 얼어붙는 현상입니다. 관악소방서는 특히 캠퍼스 내 계단과 각 건물의 현관에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해가 비칠 땐 녹지만 이 아침이나 해가 진 이후에는 블랙아이스가 생겨서 이 보행자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대응책은 무엇인가요? 네, 각 건물의 출입구에는 미끄럼 방지 패드를 비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패드 자체도 얼어버리게 되면 미끄러우니 그 위에 보온재와 같은 덮개를 깔아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저녁에 급강하한다고 하면 적어도 오늘 낮에는 각 건물의 해당 공간에 보온재를 미리 비축해 두어야 하고 눈이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바로 그 각 건물에 출입구마다 비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캠퍼스의 계단과 건물이 많은 만큼 사전에 충분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교내 시설관리국에서 제시한 제설 계획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의견을 주셨을까요? 네, 폭설이 내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제설이죠. 이 부분에 대해 학교시설관리국 측은 폭설 시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순환도로, 주요도로 및 국지도로 제설 작업을 주야간 구분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간단히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악소방서에서는 우리 학교의 지리적 특성상 고지대 경사길이 특히 많다며 제설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넓은 지역에 순식간에 눈이 내리면 언제 그칠지 기약이 없기에 언제 제설을 해야 가장 효과적일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눈을 제설하는 장비도 사전에 갖춰야 하고 제설차가 있으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설 작업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제설함의 준비 여부일 것 같은데 앞서 학교 측에서는 40여 곳에 제설함을 마련해 놓겠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설함 준비와 사용과 관련해서 이 소방서 측에서 내놓은 의견이 있었다고요.
제설함을 마련해서 모래나 염화칼슘을 비축해 놓았다가 경사로 쪽에 충분히 살포를 해주면 차량 및 보행자, 미끄럼 사고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설관리국은 동절기의 제설 취약 구간에 학내 40여 곳에 제설함을 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악소방서 재난관리 변전일 대응 총괄팀장은 제설함 개수가 심히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학교 캠퍼스 면적을 고려했을 때 40개를 분산 배치한 것은 부족하며 경사로의 경우 100m 구간마다 한 개씩 배치해야 한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100m마다 하나와 이 전체 캠퍼스의 40개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위해 관악소방서 재난관리과 변전일 대응 총괄팀장님과의 전화 인터뷰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시사연구소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학교 측에서는 고립 위험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동의가 가능하실까요? 서울대학교가 어디 산간 지역에 정말 이렇게 외딴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도심에 있다고 이제 해도 과언이 아닌데 폭설이 정말 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시간당 10cm 이상 쓱 쌓여가지고 밤샜더니 나중에 무릎 이상 쌓였더라 이 정도 해서 정말 보행이 힘들 정도로 쌓였다. 그러면은 학교에서 물론 이제 그렇게 답변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만약에 10cm 이상, 20cm 이상 왔을 때 학교에서 어느 정도의 제설 역량이 있느냐 이거를 이제 점검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이 있다 없다 이거 그게 좋다 나쁘다 이거라기보다는 10cm 이상 적설이 됐을 때, 20cm 이상 적설이 됐을 때 당신네들은 어느 정도의 제설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몇 시간 내에 이거를 다 그래도 사람들이 움직이는 통로의 제설은 다 진행을 하겠느냐, 아니면 구청하고 어느 정도의 협조가 이루어져 있느냐 사전에. 구청에서도 보면 이제 그 염화칼슘 살포 차량 있잖아요. 네. 염화칼슘을 살포해주는 차량이 있고, 그리고 이제 쉽게 얘기해서 불도저처럼 고속도로에서 보면 이제 밀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눈을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지는 제설하는 그런 차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서울대학교에서도 가장 좋은 계획은 살포 차량하고 제설차를 자체적으로 구비를 해서 눈이 오면 10분 내에 한 바퀴를 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좋은 계획이겠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그렇게까지 요구하기에는 너무 이제 비현실적인 문제이고 제설이 이렇게 이제 좀 보행이 불편할 정도 그리고 차량 통행이 좀 어려울 정도가 되면 구청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협의체 구성이 돼 있으면 훨씬 더 효율적인 계획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본인의 안전을 위해 기울일 수 있는 특별한 노력들이 좀 있을까요? 사람이라는 게 물론 추우면 사람이 자꾸 몸을 움츠리잖아요. 네네. 움츠리고 또 이제 본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만 시선을 고정해 두고 이렇게 주변을 살피는 거를 조금 덜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환경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로 좀 그런 제약도 있고 시각적으로도 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좀 이제 개인 그 보온 같은 거, 옷 같은 거를 잘 하고 사람이 보면 보행을 할 때 주머니에 손을 놓고 이제 이렇게 종종 걸음으로 이렇게 걸어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보다는 장갑을 이제 착용을 하고 손을 주머니에 넣기보다는 그래도 장갑을 착용하고 이렇게 평상시대로 이렇게 걸어가면 혹시 미끄러지면 손으로 대처를 하면 좀 더 충격이 더 완화되고 바로 이렇게 엉덩이 강화를 찢는다거나 아니면 앞쪽으로 이렇게 하다가 하면 손이 주머니에 넣어져 있으면 대처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넘어졌을 경우에 그냥 손을 짚고 넘어진 것보다 훨씬 더 부상도 심하고 때문에 이제 보임자 입장에서도 미끄럼이 예상이 되고 그러면 주머니에 손을 넣기보다는 손을 빼고 보행을 하고 장갑을 착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발 같은 것도 요즘 굽이 높다거나 아니면 미끄럼이 있는 그런 신발보다는 운동화를 착용을 하셔가지고 가볍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네, 지금까지 관악소방서 재난관리과 변전일 대응 총괄팀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소민 기자 역시 정말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끝으로 학생들 스스로가 실천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을 알아볼까 하는데요. 자발적인 신고가 가능하다고요. 네, 학내 관리가 미흡한 시설이나 구조물이 있다면 마이스누의 바로 처리 탭을 이용해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악 캠퍼스 내 시설물 고장 관련 민원 처리를 위하여 바로 처리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 서울대학교 포털, 서울대학교 공식 어플리케이션, 서울대 캠퍼스넷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경로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중 우리 학교 포털 마이스누를 통한 민원 접수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포털 마이스누에 접속하면 스누인 지원 탭에서 바로 처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처리 탭을 누르면 시설 고장 신고 화면이 보입니다. 신청인, 연락처, 신고 대상 위치, 요청 상황은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을 방문해 민원을 처리하게 됩니다. 학내 구성원 모두가 어렵지 않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학생 신고 방침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안소민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연구소 2편 1부와 2부를 함께 하셨습니다. 지난 여름에 있었던 폭우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만큼 그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물론 다행히도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다가오는 겨울 이 폭설이 찾아온다면 이번에도 무탈하게 지나간다는 보장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사연구소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측에 가능한 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촉구하는 마음입니다. 특히 버들골이나 관정도성관 등 이 학생들이 자주 드나드는 경사로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제사람 숫자를 확보하고 또 미끄럼 방지 패드 등을 구비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또 학생 여러분께서도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온과 보행에 무엇보다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시사연구소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앵커 하동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